영화 씹어먹기 제61회 2부 몬티 파이슨의 성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몬티 파이튼? 이 영화의 간략한 줄거리가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이거 정말 내용이 너무 네. 간단하더라고요. 네. 몬티 파이튼이 네.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 네, 자, 그 네. 아서가 사람들을 모아서요 네. 성배를 찾아다닙니다. 네.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 바로 그걸 아서가 끝나는 일이. 네, 그 아서가 우리가 아는 아도왕인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아도왕이 6세기인가요? 영국 왕이죠? 뭐 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아주 옛날. 네, 아주 아주 옛날 옛날, 막 네. 그 중세 시대에. 신화가 네. 허용되는 네. 그런 시절의 왕이 그렇죠. 네. 이제 있고 그분이 아무도 뽑을 수 없는 칼을 바위에 박혀 있던 박혀있는 칼을 뽑으신 그분이고 원탁의 기사를 또 가지고 계시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 이 부분들을 다 차용해서 나오지만 뭐랄까 전반적인 블랙 코미디. 네네네. 그렇죠. 네. 영화를 보면서 지난주에 세이주 씨를 믿고 저희가 이 영화를 볼게요라고 했는데 네. 정말 세이주 씨답다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 계속 보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이건 세이주 정말 특화형 영화다. 그 꼭 이 정말 감독님이 그쵸. 저기 세이주가 혹시 미래 예. 세이주라는 내용을 태어나니까 걔를 위해 영화를 만들겠어라고 하면서 만든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세이주 씨가 이 영화를 똑같이 만들고 싶어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약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몬티 파이튼이 누구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몬티 파이튼은 7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영국의 코미디 팀이에요. 아 지금-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지역이 아니고? 예, 아. 우리로 치면은 옹달샘 해가지고 이렇게 네. 유세현하고 뭐 사인방 있잖아요. 아. 유상무, 뭐 장동민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가네요. 옹달샘의 예, 예, 성배군요. 예, 예, 여기는 옹달샘은 3명이었으면 여긴 5명인데 예. 에릭 아이들 그리고 이름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에릭 아이들, 그레이엄 체프먼, 마이클 페일린, 존 클리스, 테리 존스, 테리 길리엄 이렇게 5명인데요. 네. 이분들이 그러면 네, 코미디언이에요? 그렇죠. 몬티 근데 파이튼 전부 다 코미디언은 아니고요. 뭐 한 네. 명은 연극을 했던 사람, 뭐 2명은 작가, 1명은 애니메이터. 그러면 뭐 코미디 클럽 같은 거네요. 코미디 그렇죠. 클럽. 예, 뭐 그런 식인데 영국에서 쇼 프로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든지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파이썬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이 몬티 파이튼의 파이썬을 따온 거거든요. 아. 이 파이썬이 되게 많이 쓰인 언어예요. 예.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고학력이에요.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 출신.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존 클리스라는 사람은 영국 방송에서 처음으로 쉿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래요. 쉬쉬가 뭐죠? 쉿, 그러니까 쉿. 똥. 우리 지금 똥. 젠장. 쉿. 뭐. 쉿. 이 쉿. SHIT.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처음 쓴 사람이래요. 근데 방송에서 예, 되게 역사적인 사람인 거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영국 방송이 욕을 한 거니까 처음으로. 그렇죠. 근데 아. 그레이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89년에 편도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네네. 그 98년에 TV 쇼에 유골암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개그를 친 거야. 같은 팀인데 죽었어도 얘는 유령으로 나온다는 식으로. 유고를 데리고 나왔어요. 예. 진짜 유골은 아니겠죠? 가짜겠죠, 예. 설마. 근데 어떤 식이냐면 네 명이 막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떨고 있으면은 그 유골함에 종소리 같은 게 울려요. 땡땡땡땡 해요. 그 한 명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걔한테 말 듣는 척하다가 얘는 이런 말을 하고 싶대라고 하고 그리고 막 차를 마시면 그 차 유골함 뚜껑 열어가지고 차 부어주고 버리고 그러다 그거 쏟으면은 진공청소기로 쓸어가지고 다시 담아주고 이런 개그를 쳤던 팀이거든요. 근데 웃긴 건 이게 98년에 그러니까요. 네. 되게 선지적인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쳤던. 지금 그 행동들을 유세윤 씨나 그렇죠. 그대로 하는 장동민 거죠. 씨나 네. 그분들이 한다라고 똑같이 한다라고 이제 상상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기는 그쵸.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뼈그맨이다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진짜 뼈그맨이에요. 죽어서 뼈로써도 개그를 썼은 사람. 뼈로 그러네요. 개그를 예, 쳤네요. 예.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몬티 파이튼의 이 성배라는 영화가 2005년에 몬티 파이튼의 스팸 어랏이라는 뮤지컬이 만들어졌어요. 에릭 아이드라는 사람이 제작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국내에 들어와서 정성호와 박윤규 씨가 아서 역으로 나오는 스팸 어랏이라는 뮤지컬로 했어요. 스팸 어랏은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원래는 이 몬티 파이튼의 성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스팸 어랏 광고도 약간 이름이 스팸이니까 무슨 PPL 같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만든 거라서 대놓고 이렇게 비튼 거거든요, 전부 다. 아더왕도 비틀고 이름도 비틀고. 자 일단은 네.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어려웠던 건 네네. 이게 74년도에 정치 얘기를 조금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많이 담고 있죠.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쵸. 영국에 관련된 정치겠죠? 그렇죠. 그 영국 정치에 대한 걸 담고 있으니까 뭐 조합 얘기도 나오고 뭐 되게 복잡한데 그걸 알았으면 굉장히 저희도 빵빵 터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단 그걸 또 모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일단 이거는 좀 모든 파트를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좀 파트별로 나눠서 네. 10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크레딧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앞부신이 있죠. 전 크레딧 하자마자 저거 생각났어요. 네, 데드풀. 그렇죠. 약간 그런 얘기도 데드풀에서 네. 무슨 네. 감독 뭐 돈만 많이 처먹는 감독, 처먹는 진짜 감독인데 영웅들, 예. 여기서는 뭐 제작자 뭐죠? 뭐 자막하는 사람을 잘랐는데 잘라서 고용한 새로 한 사람을 또 잘랐고 막 그렇죠.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새로 나와요. 만들었고 네. 뭐 이런 돈 많이 얘기 써가지고 하죠. 화려하게 네,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번쩍번쩍거리고 번쩍하는데 예쁘지 않은. 약간 이게 74년 영화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에는 예뻤을까요? 아니죠. 그때도 촌스럽고 이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마치 그 데드풀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세련됐죠. 약간 세련되면서 약간 재치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네네. 이거는 얼토당토않게 만드는 그런 재미? 그런 근데 거라니까요. 뭐 어쨌든 뭐 스타워즈가 77년에 첫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죠 그 우주로 나가는 그런 영화. 뭐 스타트랙도 있었고. 네, 어쨌든 다 이제 그 당시 영화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막 미친 듯이 저예산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단은 필름이 화질이 좋아요. 그건 개선된 버전을 제가 보여드려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개선을 하더라도 뭐 CG를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앞에 이제 자막도 예. 그 당시 이제 컴퓨터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없을 시절일 텐데 컴퓨터가 뭐 애니악 이런 게 언제 나왔지? 뭐 어쨌든 연역은 2차 대전 때 나왔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이렇게 필름으로 네.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도 퀄리티가 괜찮았고 해서 뭐 했는데 이게 지금 그 굉장히 저예산으로 처리를 했다고 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반대로 생각했는데 필름은 사실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교차되잖아요. 그렇죠.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 또 나오고 같은 장소도 비슷한 게 또 나오는 것 같고 네. 숲은 한 숲에서 다 찍은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말이 없죠. 그리고 특수 효과가 들어갈 만한 부분들은 정말 학교에 애들이 학교에서 학교하듯이 옷 같은 것도 다 직접 만들어서 그냥 입혀놓은 것 같고 갑옷도 그냥 깡통 정말 앞에 눈 보이는 데만 툭 치면 찌그러질 것 같고. 들어서 넣고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인데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막 이렇게 칼로 쑥쑥 긋고 다니는 장면도 정말 되게 싫어해서 안 보는 장면인데도 저거 가짜구나를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칼이 스치고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칼도 사실 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냥 크기만 하지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이렇게 후들후들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딱 어찌 보면 뭐 그 고등학교는 좀 너무한 것 같고 대학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동아리에서 돈 모아가지고 대학 무시해요 왜? 왜 대학 무시해요? 그런가요? 대학은 동아리. 아닌가요? 그럼 대학생 고등학교를 단편 영화들 얼마나 잘 찍은 사람들 많은데. 그러네요. 고등학교로 내려갑시다. 고등학교 왜 무시해요? 중학교로 합시다. 중학교. 중학생 무시해요? 초등학생 합시다. 초등학생. 그럼 동아리 하지 말고 학예회로 합시다. 학예. 모든 일 학예로. 학예에서 그냥 했을 법한 그런 분장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와 이거 진짜 돈 정말 안 들이고 했겠구나 싶고 그리고 정말 웃겼던 게 마법사가 이렇게 불을 쓴다고 하면서 막 할 때 옆에서 막 오 그러면서 막 놀래잖아요. 근데 저거 왠지 라이터 그 끝에 장치 연결해가지고 누르면 불 나오고 그렇죠. 던지면 거기서 그냥 불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더 웃겼던 거는 뭐 끝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토끼
예. 인형 막 날아다니고 개 인형 날아다니고 예. 이런 것들이 정말 돈을 정말 안 들이고 진짜 저렇게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자세한 부분 얘기는 뒷부분에 네. 하고요. 네. 일단 저는 근데 어쨌든 돈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일부러 돈 없어 보이려고 찍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냥 최대한 그냥 네. 아껴서 한 게 아닐까요? 자 일단은 네. 코코넛 제비 얘기해 보면 처음에 나온 네. 이게 복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후반에 되게 중요하게 쓰이죠. 도대체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이런 코미디물은 사실 뭐 뒤에 복선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냥 실없는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그쵸. 뭐 약간 하는 그 것들이 영국식 많잖아요. 개그인 네, 약간 지루할 거잖아요. 정도로. 그리고 네. 그 보면은 상대편 병사는 자기는 프랑스인이라고 하면서 음. 계속 말로 이제 영국인을 그 후반에 아니 처음부터 처음에도 프랑스인이라고 그랬나? 했죠. 처음부터 나와요. 근데 맨 처음 장면. 그 중간에 이제 조금 더 심해지고 음. 하는데 나는 널 무시할 테니까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고 그러고 이제 성 위에서 약 올리듯이 처음에는 프랑스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요. 프랑스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제비. 얘기했어요. 제비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응. 저걸 던지죠. 저기 소를 소를 던지죠. 제비 얘기할 때도 그 사람 프랑스 사람들 아니에요. 제비는 아닐 같은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성을 사람들은 여러 개.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인데 그때는 프랑스 사람들 그 컨셉이 아니에요. 네네. 프랑스 사람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네, 알았어요. 맨 네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 야자열매를 들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 얘기만 한 거죠. 네. 그 야자열매 얘기 나왔으니까 한 얘기인데 예전에는 실제로 말발굽 소리를 영화상에서 실제 딸 수가 없어가지고 무성 영화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이제 폴리락을 해가지고 소리를 만들어 넣어야 돼요. 네네. 근데 그때 실제로 빈 코코넛 껍데기 2개를 두드려서 말발굽 소리를 냈대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쓴 거기도 하고 실제로도 제작비 부족으로 말을 구할 수가 없었대요. 네. 아. 그래서 말을 못 구했으니까 그냥 대놓고 여기서 쓰자라는 식으로 해서 쓴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촬영도 28일 만에 끝냈대요. 아 그래요? 아, 엄청나게 저예산을 찍은 거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몬티 파이슨의 이 사람들이 5명인데 이 5명들이 거의 1인 한 7, 8억? 뭐 심한 사람은 10억 이렇게 네. 하는 사람들 네. 많아요. 뭐 그다음에 넘어와서 네. 흑사병이 든 도시를 약간 살짝 보여주잖아요. 네. 네네. 그 살아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고래장군 비슷하게 하는 네네. 이런 장면들은 아버지가 맞아요? 뭐 아버지라고 딱히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아닐까요?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돈을 내면서 이제 시체 처리해달라고 하는 시체 거죠. 해달라고 네.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니까 모르는 처리비용. 사람을 갖다가 일부러 돈 주면서 그쵸, 그러지는 예.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흑사병을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죠? 뭐 살아 있어서 뭐 이렇게 병원비나 밥값이 더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죽이겠다는 이런 개그인데 어떻게 보면 완전 블랙 코미디로. 블랙 코미디. 그쵸, 코미디인데. 예. 요것도 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뭐 그 당시에 영국 예, 상황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딱 사람이 지나가는데 바로 왕이라고 알잖아요. 왜 왕이라 생각해서 그랬더니 똥을 뒤집어 쓰지 않았잖아.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걸로 이어지죠. 농노 데니스가 나오는 아서를 누가 왕으로 만들었나 네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네네네. 싸움으로 네. 이어지는 이때가 장면인 가장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크레딧 올라갈 때 뭐 이건 꼭 우리 정치 얘기가 아니고 네. 이건 누굴 특화하지 얘기한 것도 않았고 아니고. 그 우연이고 아니 이렇게 썼으니까 잘라버릴게 하면서 잘랐어 아니야 뭐 이렇게 막 하면서 했는데 요 포인트에서 이거는 꼭 누구를 지칭하는 그런 개그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 그쵸. 영국 예, 예. 뭐 영국 수상이라든가 뭐 예. 영국 전체적인 얘기를 했겠죠. 네네 사실 이게 지금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는 했지만 네. 그 극 중에서 현대물을 간간히 섞어서 나오기도 네. 하고 당시 그 농노하고 왕이 하는 얘기는 음.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한 그쵸. 거, 현대 네, 맞아요. 시점에서 얘기를 한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녹여가지고 영화에서 재미만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도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똥물을 뒤집어 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을 한다거나 금수저 흑수저네. 그렇죠. 그리고 그쵸. 지금 요 단계로 넘어가서 아서를 왕으로 누가 만들었나를 하는 그 타임에서도 그 농민들은 굉장히 막 흙탕물에 뒤집어 쓴 것 같은 옷을 입고 걸음을 줍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똥 치우면서 똥, 이렇게 그러니까 쓰려고. 굉장히 좋은 게 있다고
좋아하면서 예. 그거를 막 이제 치워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 좀 삶을 약간 비꼬아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렇죠. 음. 그 농노 데니스의 명대사를 보면은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데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봐 이상한 여자가 연못에 누워 칼을 줬다고 해서 권력 체제가 성립되는 건 아니야. 국가 통수권은 대중의 노동으로부터 위임받는 거지 택도 없는 호수의 의식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맞아요. 음. 창녀가 뭐 칼을 준다고 네. 뭐 물에 막걸을 주는 건 누워있던,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놀이 그쵸.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이런 권력은 지금이 와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면은 네. 뭐 어떤 사람이 누가 위임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음.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잊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정치인하면은 높은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은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권력 이 위임받은 사람들 뿐인데 거기서는 일주일씩 모든 걸 돌아가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이 영화가 70년대 영화지만 실제로 지금 보면 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는 7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주의 체제 예. 완전 똑같죠. 지금 상황. 지금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일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그가 지금 통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이 지금 대사가 네. 본질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민주주의 초창기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을 오히려 좀 일깨워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협동조합 이런 개념도 여기서 네. 이미 있던 거고. 네. 그 다음으로는 흑기사와 아서의 혈투.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긴박감 넘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여기는 못 지나가라고 했잖아요. 넌 못 지나간다. 방피병. 그리고 그냥 무조건 못 지나간다잖아요. 그렇죠. 이유 그건- 없이. 그건 제가 내 거야.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꽉 막힌 어떤 기준. 이게 그 영국인을 뜻하는 얘기래요. 아 그래요. 네, 그 전형적인 영국인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음. 소통이 잘 안 되고 소통이 꽉 막히고 아. 답답한 뭐 그런 느낌. 갑옷도 검은 갑옷을 입고 네. 아까 얘기했던 제가 팔 잘리고 다리 그렇죠. 잘리고 그분이 하나 흑기사죠. 나오는데 다리 잘리는 장면에서 칼을 이렇게 휘두를 때 그 부분이 헝겊이다라는 게 이렇게 아, 그렇죠. 인형 보이, 생각나죠? 예, 보이더라고요. 그 팔을 앞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에, 티도 에, 너무 에, 나고 에. 상체가.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다리까지 잘렸을 때는 제 반은 땅 밑에 묻었구나. 이게 좀 너무 제가 봐도 이제 티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하긴 했는데 그 영화를 지금 스텝을 계속 아서왕의 경로를 따라서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가지씩 계속 좀 뭔가 의미를 더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네. 하나씩 조합해가는 하나씩, 그런 예, 예, 느낌인 예. 거죠. 이 흑기사의 결투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흑기사가 한쪽 팔이 잘린 다음에 그냥 긁힌 거야라고 네, 그렇죠. 때우거든요. 네, 네. 단순하게 처리해 버리는데 이 장면도 여러 군데서 패러디를 했어요. 그래서 와우라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라는 게임에서는 울두아르의 우두머리 중에 콜로간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람의 네. 오른팔을 박살내 버리면은 네. 그 캐릭터가 그냥 긁힌 상처라는 대사도 있고요. 게임에서. 게임에서 네. 그 외에도 여러 영화라든가 그런 데서도 이런 비슷한 대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되게 주고 네네. 있는 그런 명대사이기도 네. 한데 네. 흑기사의 이미지가 예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아마 이렇게 정립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흑기사는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되게 강력한 존재니까. 우리가 그쵸 굉장히 네. 뭐 약간의 마법을 쓸 수 마왕의 마왕을 기운을 네. 받은 것 같은 그래서 절대적인 이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치우는 네. 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술 대신 먹는 사람도 흑기사 아니죠? 그렇죠. 네. 왜냐면 내가 힘들 때 대신 먹어주니까. 만능인 모든 걸 처리 가능한. 내가 힘들 때 막 신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걸 처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제 꽉 막힌 흑기사로 나오는군요. 그렇죠. 꽉 막힌 흑기사인데다 되게 우스꽝스러운 흑기사를 만들고 그리고 제 불사의 생각에는 존재. 이제 원탁의 기사를 뽑고 있었잖아요. 네. 흑기사가 첫 원탁의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꽉 막혀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네. 그래도 불사신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꼭 목만 잘라서 나와서 긁힌 거야. 몸뚱이만 남겨놓고 이제 지나가는데.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저는 첫 원타이 가사가 이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아, 바로 그 다음 다음이죠. 장면에서 그렇죠. 첫 원탁의 기사가 이제 마녀의 뽑잖아요. 정체를 밝힌 과학의 조예가 깊은 데드비어. 저는 진짜로 마지막에
오리랑 무게가 같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네. 대단하신데? 왜냐면 그렇게 해야 개그가 완성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코코넛과 제비도 지금 뒤에 밝혀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냥 쓸데없는 말만 계속 한 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막판에 맞아요. 우리랑 무게가 딱 같으면 그게 그쵸. 완벽한 개그로 완성되니까. 그쵸, 맞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내가 네. 잘못 받는 줄 알았어요. 무게가 같아서.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훅 지나가가지고 높이가 조금 차이가 나면서 지나간 건데 내가 저 여자가 그래서 가벼운 거야 무거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나갔거든요. 그쵸. 근데 거위랑 무게가 같았던 거죠. 네네. 이제 그래서 진짜 오리, 마녀 오린 거인지 거위 덕, 아니에요? 덕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덕, 예. 그래서 지금 무게가 같았고 그럼 마녀고. 쿨하게 마녀가 인정하고 그래 나 마녀야 그로 인정하고 간 체크해줬구나, 거죠. 그리고. 네, 예. 그렇죠. 이런 거를 과학이라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되게 과학의 조예가 깊은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과학의 조예가 깊다는 것도 나중에는 또 복선으로 나오긴 하죠. 네네. 이런 게 다 근데 비튼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처음에는 이게 관중이 한 여자를 마녀로 몰아가기 위해서 막 코를 붙이고 네. 모자를 만들어 씌우고 네. 이래서 저건 또 뭐지 이러면서 봤거든요. 아마 중세 시대 마녀 사냥을 약간 비틀어서 네, 비틀어서 그러니까요. 한 거죠 원래는. 그때는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면 무조건 마녀를 이렇게 그쵸. 몰아서 불태워 죽이는 게 유명했으니까. 그리고 암묵적으로 일부러 굉장히 많은 인원을 마녀로 몰아서 죽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랬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했던 여잔데 네. 자기를 이제 안 무시하면 받아줘서. 그 마녀로 몰아갖고 죽이고. 왜냐면 마녀를 몰기가 굉장히 쉬웠대요. 맞아요. 그쵸. 예, 그냥 제 마녀다 하고 몇 명만 동원하면 네. 마녀가 돼버리니까. 극 중에서도 한 3명 앞에 3명이 네. 주도적으로 마녀다 막 이러면은 막 또 막 쫓아가지고 막 저는 그러고 이제 나를 그 바보로 만들었어. 마녀한테 달았던 코와 네. 어떤 그 모자였나요? 어쨌든 그게 매스컴에 대한 어떤 비판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맞는 말이기도 아, 해요. 네, 왜냐면 그 꾸며주지 않은 매스컴들이 그쵸. 어떤 진짜 지금으로 따져서 하는 지금의 언어인 마녀 사냥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게 근데 요즘 시대에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꿈보다 해몽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시도 근데 몇 년 그럴까요? 전이 네, 아니고 네. 생각보다 가까운 과거예요. 그렇죠. 70년이면 74년이면 뭐 저희 태어나기 전이에요. 네. 네. 그래도 가깝죠. 30년 지금 1억 년이 지난 이 지구 1억 몇 년 지났죠? 지구가 탄생한 지구의 지를 나이가? 따지면 네. 엄청나고 사실 우리가 뭐 19세기나 18세기 뭐 이렇게 따져보면 이거는 사실은 세기로 따지지도 않고 몇 년 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요즘이라고 봐야죠. 그 세계 대전도 다 끝나고 난 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한세 씨가 말한 거에서 덧붙여서 한 마디만 더 하자면 네. 실제로 마녀 사냥 때도 그 마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네. 몰아가는 그 사람들의 음. 의견이 중요했지. 이 영화에서도 그랬고 지금 언론에서도 맞아요. 그 사람의 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이미지가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처형하기 때문에 그게 마녀 사냥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굉장히 얼마 많은 전에도, 예, 영화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진짜 현실에서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인상에 남는 대사 중에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언론에서 만들어낸 내용을 이제 국민들은 기억할 뿐이야라고 그런 대사를 들은 것도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얼마 전에 성관계 동영상이라든가 사진나 그게 또 연예인들 커플인데 이게 또 퍼져가지고 그래요? 본인들이 우리 아니야 뭐 이렇게 해명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걸 근데 그건 만들어내기 기사로서 힘들지 막 않나요? 써버리니까. 뭐 비슷한 사람이거나 뭐 그런 근데 거겠죠. 둘 다 기사는 비슷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기사 올리고 30분 만에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이게. 그럼요. 이렇게 기사- 알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제 30분 동안 올라갔던 게 이슈가 돼서 다른 언론사에서 이제 그 언론사를 이제 벌떼같이 그렇죠. 달라붙었겠죠. 그 언론사를 욕하면서 또 비슷한 기사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아닌 거로 얘기하면서 그 사실을 네. 한 번 더 한 번 언급해서 더 언급해서 저 언론사가 후킹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자기도 그 관련된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치. 우리 예전에 했던 스포트라이트 그런 것처럼 네. 뭐 사건 하나가 있으면은 그거를 약간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최소한 한 문제라도 이제 세 군데 정도의 그런 확인이 될 때 뭔가
그러니까요. 발표하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해야 그래야 되는데 막 자기 추측 기사를 그냥 올려버리면 인터넷에 네. SNS에 글 쓰는 거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하여튼간에 넘어가서 그 다음 되게 중요한 얘기 나오죠. 네. 니를 말하는 기사로 나 이거 넘어갈게요. 진짜 궁금해. 니가 도대체 뭐예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아, 네. 니는 알아요? 왜? 조사를 어. 했겠죠. 영화 쇼 먹기에 네, 저기 진짜 궁금했어요. 포크인데. 왜 니한테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니가 뭐냐면 네. 영국 국회에서 네. 그 상대방이 발언할 적에 반대 의사를 표현할 적에 니라 그런대요. 노라는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라고 말하는 저쪽에서 기사. 얘기하고 네. 있으면 내가 니 예. 그럼 나는 네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반박할 거야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는 어쨌든 나의 의견에 거부감, 반박하는 거절이네, 거니까 네. 거절.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네. 그 듣기 싫어하는 그 단어는 그 우리가 자막 버전을 보니까 네네. 그 정확히 단어가 안 들리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단어는 it이에요. it. it. it이란 들어간 단어를 말을 하면 얘네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건이라고 얘기한 게 it이에요. 그렇죠. it. 예, 그거. 예. it.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야라고 하면은 뭐 그건 이거고 뭐 그건 네. 이거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이시 많이 들어가죠. 예. 먼저 반박을 하니까 그걸 음. 듣기 싫어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요것도 약간 정치판을 좀 그렇죠. 묘사한 것 같네요. 정치판인 거죠. 정치판을 아서왕의 그런 무리와 그 니라 말하는 기사의 야당과 무리가, 여당에서의 그 둘이 그런 싸우는 모습. 거죠. 예. 그럼 그걸 표현한 거라서. 관목은 뭐예요? 관목은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인 거겠죠. 관목도 있을 것 같아. 왠지. 관목도 뭔가 의미가 저는 그쵸. 예, 관목이 무슨 비싸지 의미가 않으면서 지금 보기 좋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관목에다가 아마 돈 봉투를 넣었었던 사건이 있었지 아니면 않았을까? 그거를 어떤 지위를 무슨 권한 이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관목으로 싶은데. 그 뭐냐까 진짜 관을 짜는 그런 걸 칠 수 있고. 보내버리겠다. 그럴 수도 그걸 있고. 파는 남자가 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파는 남자도 나오죠. 그래서 이 관목에 뭐가 되게 의미가 의미가 클 있는 것 클 같았던 것 같아. 예,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관목 장수도 에리 가이드라는 이 사람이 연기를 한 건데 네. 이 에리 가이드는 콩코드라고 네. 말 역할과 뭐 짐꾼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로빈 경도 같이 했었고. 콩코드 그 화살 맞았는데 안 죽은 사람. 그 사람도 에리 가이드이고 로빈 경도 에리 가이드이고. 재밌네요. 그 다음 장면은 감금당한 공주가 아닌 왕자를 구하러 가는 란슬롯. 네. 피해 결혼식장을 만들죠. 그렇죠. 란슬롯, 론슬롯 네. 지금 아서왕만큼 좀 유명한 그렇죠. 기사잖아요. 네네. 우리가 킹스맨 할 때도 란슬롯 얘기는 많이 나왔죠. 예, 란슬롯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투에 이 미쳐버린. 극 중에서 정말 전투에 미친 게 아니라 저희가 욱하면 네. 칼을 마구 휘둘러 버리는 그렇죠. 여기서 참 그 콩코드가 화살을 맞고 네. 왕자의 네. 가침을 알고 구하러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콩코드는 쉬죠. 화살 맞고. 화살을 맞고도 저는 괜찮아요. 네. 막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 아버지의 탐욕 사실 그렇죠. 이 기사들이 성배를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배가 의미하는 게 뭐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좀 영화를 봤거든요. 아무래도 성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잔이 아니라 약간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뭘 말하는 거지 했을 때 지금 살짝 지나가기는 했는데 그 여자들한테 막 유혹을 받는 런슬렛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앨런 이제 란슬롯이 아니고 다른 얘였죠. 네. 란슬롯이 아니야. 란슬롯이 네. 구해줬죠. 네. 예, 예. 란슬롯 구해줬죠. 예. 너 근데- 개이냐고 물어보지. 넌 개이냐고 예, 예, 도대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왕인 아버지의 탐욕이 그 성배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봤거든요. 맞아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각 파트별로 네. 그 성배들이 있는 거예요. 아, 정확히 말해서 성배라고 말을 하자면 그 파트별의 주제인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주제라는 게 블랙 코미디를 섞은 영화상의 장치들 이런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의 그 성배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네네네. 뭐 부잣집에 결혼식을 보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를 쓰는 건데 아들이 비실비실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아들을 보내버리고 보내버리고 그 란슬롯을 자기의 어떻게든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펼치기도 하고 며느리 삼으려던 여자를 수양 딸로 삼아서 삼아 가족으로 만들고 그렇죠. 그 란슬롯을 가족을 결혼시키는 란슬롯과 결혼시켜서 이제 인척 관계를 갖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브린튼의 그 왕의
기사 자격을 얻게 되면 브리튼의 한 주축돌이 되니까. 그렇죠. 예. 지위 상승과 더불어 이제 부를 축적하기 위해 네. 더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해 예. 예.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살인마인데 자기 그 축하 연장이 와서 근데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는. 그렇죠. 돈이 무섭다는 그리고 표현이죠. 사람들도 거기서 되게 불만을 많이 가지잖아요. 네네. 자기 숙모를 죽였어, 내 네. 아빠를 죽였어, 뭐 하는데 바로 그냥 인정해버리고 이렇게 뭐 노래 부르면서 아들은 같지만 굉장히 요새도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예,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 팩트는 접어두고 다른 사실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덮어버리는. 그것도 그렇고 뭐 요즘에 기사가 또 하나가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니 뭐 어버이 연합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렇죠. 네. 약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좀만 비틀어 생각하면은 우리 실제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네네.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게 터졌는데 불구하고 그쵸.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포장해서 그 사람들 실제 피해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음. 놓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쵸.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건 정말 유명하고 네.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쓰인 패러디 장면인데 네네. 무시무시한 토끼 보팔렛, 보팔레빗. 아,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렙 토끼라 부르죠. 토끼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목을 잘라버려요. 이때부터 그러면 토끼에게 그런 예. 이미지가 생겼나 봐요. 그런 게 좀 있긴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네. 우리가 들으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실제로 중세 문헌에 칼을 들고 사람을 자르거나 전쟁 중인 잔인한 토끼 그림이 있대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 중세예요. 네, 중세 그림 중에 있대요. 뭐 토끼가- 사파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토끼가 사람 크기예요. 그럼 칼을 들 정도면 좀 컸겠죠. 뭐 그런 걸 표현할 수도 있고. 토끼 같은 칼을 쓴 사람의 근데 어떤 토끼가 기사단이 굉장히 있지 온순해 않았을까? 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싸나워요. 예. 네, 그죠.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면 또 되게 아프고. 그래서 쓴 거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안티오크 성수류탄, 네. 그 홀리 그레네이드라, 네. 홀리 핸드 그레네이드라 나오는데 네. 이게 정말 여기저기서 패러디가 많이 됐어요. 웜즈라는 게임이 있는데 여기서 네네. 수류탄을 던지면 3초 후에 네. 할렐루야 해서 뻥 터지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것까지 시간을 계산하면 5초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더가 수류탄을 던질 적에 1, 2, 5 하고 던지니까 3예요 그래가지고 3 하고 던지잖아요. 네. 이 시간이 5초였거든요. 아. 그래서 3초 후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5초 딱 됐을 때 터지는 그런 아. 폭탄들 만들기도 했고요. 아. 이 외에도 워해머라는 게임이라든가 뭐 팀포트리스, 폴아웃, 앵그리버드 에픽, 테라리아, 뭐 드래곤 크라운 등등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드래곤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보스가 토끼예요. 아. 되게 무서운 토끼인데 이 토끼를 싸울 적에 홀리 그레네이드란 이 성수류탄을 던져서 이기면 쉽게 이길 수가 있는데 아이템을 못 얻고요. 때려잡으면 아이템 얻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저는 표현되기도 지금 하고요. 저 게임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다 해보셨어요? 네. 다 해보진 않고요. 조금만 해본 것도 있고요. 대단하군요. 보기만 한 것도 있죠. 특히 폴아웃 2 같은 경우는 보팔렛 동굴과 네. 아서왕의 기사가 커다란 쥐와 싸우는 장면이 대놓고 나와요. 아. 아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영향을 받은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 웃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막 다시 덤벼 그래서 들어갔을 때 싸우는 장면에서 날아다니는 토끼는 인형이에요. 네 맞아요. 인형이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음. 이렇게 살아있는 토끼가 보이는데 여기 목 부분에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페인트 칠해놨죠.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요새 같으면 네. 동물보호협회에서 그렇죠, 난리치죠. 가만 안 있을 텐데 저게 옛날 영화라서 저런 게 다 되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그냥 네. 빨간색 묻혀놓은 것 뿐인데요, 뭐. 학대하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학대한 건 아니죠. 아, 이미 빨간 거 묻힌 게 그게 학대 아니에요? 이미지, 그런가? 아니, 이미지를 그렇게 강아지들 그 느껴져요. 알록달록하게 막 분홍색으로 염색시키고 이런 것도 학대라는 얘기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보면 학대일 수 네. 있겠죠. 그러면서 그 전에 나왔던 마법사 팀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네. 이걸 같이 이어서 하면 좋겠는데 이 마법사 팀이 원래는 이 팀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애드립 같은 거래요. 근데 마법사 이름이 팀인 거 자체가 네.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 이게 웃겨서 그냥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원래대로라면 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한 건 아닌데 제 추측으로는 몬테크리스토 막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멀린 이런 게 멀린. 아니었을까. 멀린도 좀 음. 현대적인데. 아니 모르겠어요. 멀린은 아더왕의
뭐 마법사이자 그 상호치를 아 치면 있어요? 제갈량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마법을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음. 그 아더 왕이 돌에 박힌 칼을 뽑을 때 조언을 준 게 멀린이었어요. 예. 멀린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이게 멀린이었는데 이 사람이 멀린이라는 단어를 생각 안 났거나 하면서 지어낸 게 팀. 이름이 뭐냐 했더니 그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사람들은 나를 부를 때 팀이라 부른다라고 해버리잖아요. 실명 아닌가요? 실명은 아닌데 뭔가 지어낸 것 같아요. 마법사 팀 역할을 한 사람이요, 존 클리즈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내드린 리스트에는 두 번째에 흑기사 나오는 했었네. 네, 랜슬롯 흑기사까지도 했었고, 란슬롯의 흑기사에다가 뭐 프랑스 경비병까지 하고 팀 마우스 팀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드립으로 친 그 대사가 웃겨서. 네, 그렇죠.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불 쓰는 장면 그렇죠. 그도 너무 웃겼어요. 정말 명장면들 아니에요? 그 계속 뜬금없이 여기저기 가리키면서 펑, 펑펑 터트리면서 폭죽 터트리는 것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폭죽도 살짝 나오죠. 예. 정말 대단한 영화예요. 그 다음은 죽음의 다리와 세계의 문제. 네. 이것도 영국 설화 같은데 나오는 얘기예요. 네. 이 죽음의 다리를 건널 적에는 세 가지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데 여기 나오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문제들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여기 보면서도 느끼는 게 많은 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조차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 했더니 파란색. 아니 하면서 퐁 노란색. 날아가 버리는. 네. 그리고 문제를 내는 사람도 자기가 뭘 내는지 정확히 모르고 내버리는 그런 문제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비. 제비가 그렇죠. 거기서 나오죠. 제비가 나오죠. 네, 맞아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현대 사회에서 비교해 보면 빗대 봤을 적에 얻는 장면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냥 개그로만 봤을 게 아니고,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긴 그리고 하죠. 지금 맨 처음 건너간 란슬롯은 굉장히 소신 있게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뚜렷하게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사람은 따라하다가 따라하다 실패하기. 아니 마지막 거가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였고. 시리아에서. 알이 어디에 수도. 그러니까 이거 쉬울 뭐- 줄 알고 따라하다가 어려운 거 날아갈 다른 걸 내서 그런 거고, 네. 그 다음 사람은 똑같은 대답을 했다가 날아간 똑같은 거고. 대답을 네, 맞아. 날아갔고. 그다음에 아더왕은 역질문을 하죠. 제비 역질문하면서 문제를 낸 사람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더왕이 아는 역질문하는 질문도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 거지 정확한 질문은 아니었거든요. 답을 그쵸? 모르는 거죠. 네. 자기도 예를 들어서 네. 뭐 아프리카 제비야라고 하면은 본인도 모르는 거였는데. 근데 진짜 저도 이렇게 영화를 쭉 보다가 여기가 이제 제일 빵 터진 장면이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이제 저는 제비 얘기 딱 나오면서 빵 터졌어요. 저는 역시 사람은 경험이 중요해. 많이 겪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 오리하고 요 제비하고 제일 두 재밌던 개가 부분이에요? 빵 터졌죠. 저는 흑기사 장면도 되게 재밌었고, 네. 전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세이주 형 영화라니까요. 맞춤형 맞춤형. 예. 자 그러면은 엔딩 얘기를 해보죠. 네. 근데 엔딩을 얘기하기 전에 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되게 특이점이 하나가 네. 만화 컷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차트처럼 이제 넘어갈 1장, 때도. 2장 계속 네.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글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네네. 얘가 막 땅땡땡땡 해서 뛰어간다거나 음. 뭐 이렇게 또르륵 하고 넘어간다거나 음. 이러한 애니메이션들이 나오는데 예쁜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 그쵸. 이런 그림 약간 좀 어찌 보면 괴기하고 네. 어 진짜 중세 시대 그림이 나오는 법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놨죠. 나오는데 약간 괴기하고 네. 조금 기묘한 기묘한 성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고. 꽈서 하는, 그러니까 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얘를 꽈서 하는. 네.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밖에서 해와 구름이 뛴다고 네. 꺼지라고 하니까 밤이 되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이 극 중에서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것보다 애니메이션이 훨씬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왜 나왔냐면 애니메이터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팀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감독이자 여기에 역할했던 테리 길리엄이라는 사람이 애니메이터였거든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시작할 때부터 이걸 기획하고 만든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뭐 영화 감독으로서 그런 그리고 장면 또 쓰는 한 거죠. 가지는 영화로 찍기에는 조금 과한 장면들을 그렇죠.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좀 넘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괴물 나오는 장면 계절이 같은 경우도, 지나고 뭐 네. 괴물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죽음의 다리를 가기 음. 전에도 눈이 막 한 30개 달린 네. 괴물이 막 나오잖아요. 겨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겨울 다음에 가을이 오고 예. 뭐 그런 표현들. 그 가을이 와서 떨어진 나무에 맞아서 양치는 목동은 죽고 막 이런. 죽은 건지 기절한 건지 쓰러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 그래서 해학적인 요소를 음. 제일 포인트로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사실 그런 거를 보면서 뭐랄까 되게 저는 계속 괴기했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그 애니메이터를 죽이기도 하죠. 죽이기까지 예. 하는 근데 그 죽이는 거는 테리 길리엄이 심장마비로. 직접 나오셔서 하시기도 하고. 네. 엔딩 다시 넘어갈게요. 네네. 엔딩 장면 보셨으면 어떤 느낌 들었어요? 이 엔딩이 정말 영화의 백미라고 생각하는데 어이없다? 그렇죠. 엔딩이 어떻게 나죠? 기억도 안 나 갑자기. 엔딩이 싸우러 가자 그러고 막 군대가 몰려오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와가지고 아서왕이랑 무기도 뺏고, 무기 뺏고 체포하고. 잡아가잖아요. 저는 그냥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어이가. 그러니까 어이없다? 어이가 없고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건 개인 취향이잖아요. 네네. 제가 보기엔 빵 터진 그 두 장면 빼고는 정말로 좀 힘들게 봤는데 그래요? 네 힘들자 맞아 힘들게 막 뭐 콕 제비 얘기 막 왜 하면 이렇게 길어? 처음에 얘기 나올 왜 저런 얘기 계속 하고 쓸데없는 있어.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는 거지? 흑사평 들어서 하루 보내면 저 뻔한 장면 와 아살 망하면 저건 내가 그 시대를 알지도 못하는데 저 얘기 들으면 뭐하나 계속 끝까지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제비 딱 나오면서 그래 저거 한 방은 좋아 딱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와갖고 딱 잡아가면서 그러고 뭐 갖다 붙다 없어. 그냥 까매. 진짜 나 내 인생의 최악의 영화를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근데 껐죠.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영화의 포인트가 이거구나 싶었어요.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현대를 기준으로 과거를 얘기하는 건지 과거를 기준으로 현대가 잠깐 끼는 건지가 애매했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지금 70년대 현대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다 뭔가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로 저는 이렇게 저 혼자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중간에도 나레이션하는 할아버지 칼 맞아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 할아버지를 해친 거에 대해서 나레이션 하고 있던 거를 할머니가 또 보고 있었고 갑자기 할머니가 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 그 범인으로 아서왕이 이제 수배가 잡혀가죠. 돼서 네.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 아서왕과 그 원탁의 기사들이 막 여정을 이뤄간 내용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 경찰 조사가 이게 주가 아닌가? 그 역사학자 나오는 장면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하나 우리가 모르게 스쳐 지나가요. 네 어떤 거죠? 이 영화상에서 유일하게 말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말이 나와요? 말 타고 나서 못 빼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기사가 네. 말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 기사인지는 장면에, 모르겠지만 잠깐 나올 적에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는 이름도 없어. 굉장히 역사를 잘 아는 할아버지야. 굉장히 절명한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가 학자를 흔들면서 말할 적에 이름을 말하긴 말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이름이 원래 이름이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이름 포함해서 그 이름까지가 한 명의 풀네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마지막에 경찰 나오는 거는 우리가 영화상에서 계속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 셜록 홈즈라든가 그런 차가 차라든가 뭐 네. 그런 느낌이 경감 나오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런- 70년대니까 그 정도 근데 비싸죠?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네. 거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는 약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봤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꼭 영화가 제 얼굴에 침을 뱉은 것 같았어요. 좋은 편이에요. 네. 마치 데드풀 보면은 관객들 보고 뭐라고 하는 듯한 네. 영화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그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런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데드풀 네. 같은 캐릭터도 나온 거고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어쨌든 그쵸.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인데 제 한 줄 평도 포함돼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사실은 뭐 이 시대에 굉장히 히트를 치고 완벽했던 영화지만 시대가 바뀌면 이게 굉장히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 시대에도 유치한 개그였어요 이거는. 네,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쉐브람 시리즈 예. 어떤 이런 개그들 그쵸, 옛날에 예. 그 우리 어렸을 때 빵빵 터졌던 그 개그들이 지금 들으면 좀 어이가 없는 개그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처럼 시대를 굉장히 반영을 심하게 하고 있구나 영화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영화들이 그래서 그쵸, 맞아요. 어떤 이런 영화들은 그 영화 학도들이 그 과거의 블랙 코미디는 어떤 장르였나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아, 그런 그래요?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네. 이게 75년작이었잖아요. 몬티 파이튼의 성배가. 네네. 79년에 몬티 파이튼과 브라이언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네네. 83년에 몬티 파이튼의 삶의 의미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혹시나 이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한 번씩 챙겨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매드맥스도 그렇게 지금 새롭게 한 거는 그렇게 좋은 작품이죠. 매드맥스 1은 참 보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좋은 영화긴 한데 예. 그 드라이브 씬이 그렇게 격정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 지금- 시대에는 되게 엄청난 장면들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 시대에 별로 아닌 엄청난 거죠. 장면들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되게 그렇지가 않아서 오랜만에 한세 씨랑 저랑 지금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에 너무 잘 맞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 약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랄까 옹달샘이 자기네들 영화를 찍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네. 위대한 동물원인가 그런 대결을 해가지고 막 근데 시조새와 그분들이 부엉에서 시부엉 지금, 시부엉하고 네, 그러니까 유머러스한 코드는 맞는데 음. 사실 그분들이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시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특성인 거죠. 정치 우리나라 발언 못하게 그래서- 되는. 특성이죠. 예, 요거랑은 또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영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영화를 볼 때는 사실 좀 정리가 안 됐었는데 음. 오히려 세주 씨랑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의 얼굴에 계속 그 옹달샘의 네, 맞아요. 멤버들이 예. 대입이 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옹달샘이 5명 했으면 이런 걸 찍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봤는데요. 네. 어제의 기분은 정말 보고 난 다음에 한숨이 푹푹 나는데 오늘 세이주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네. 한숨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가 영화학사 예, 적으로는 음. 조금 굉장히 의미가 크고 예, 영화 중요한 역사적으로 작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되게 좋은 영화를 봤군요, 저희가. 그러네요. 자, 그럼 마무리 좀 줘볼까요? 네. 네, 그럼 마무리를 짓죠. 간만에 먼저 마무리하자. 네. 아니 뭐 할 얘기는 없고. 그러게요. 자, 이 영화는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그 지금 한 줄평 하시려고 네, 하는 거예요? 하려고 저 네. 시작했어요. 네네. 얘기 안 해도 시작할 거예요, 전. 빨리 끝내야 돼. 네, 시작해 주시죠. 자, 영화라는 건 모든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전 사실 그 오늘 영화 씌워먹기를 시작할 때 댓글을 걱정하면서 시작을 해야겠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는. 아우, 아, 괜찮아요. 저희는 네.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저는 이제 댓글이 지금 댓글 3월 없으니까. 이후로 네. 안 달리고 있어서. 청정 댓글. 네, 아니 저는 만약에 제가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진짜 어제의 그 마음으로 그냥 막 내질렀다면 네. 오랜만에 댓글 달릴 수 있겠다 이 생각 좀 했거든요. 해주세요. 정말 너무 이건 진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있으니 정말 막 본인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이 영화도 74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뭐 핫한 어떤 그랬을 테니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모든 그 작품에는 다 시대와 네. 그리고 성공의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사실 뭐 저도 뭐 작품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작품이 뭐 한결같다고 볼 수도 없고 뭐 한때 뭐 사람들한테 사랑받았으면 뭐 그걸로 똑같이 지금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사랑을 똑같이 받겠다라는 것도 욕심이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작품은 시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장점은 딱 두 부분. 오리랑 그 다리. 제비랑 요게 두 가지가 이제 맛있었던 부분이고 그 외에는 다 맛없었어요. 그냥 다. 그리고 영화 학토 빼고는 절대 보지 마시라고 비추천 절대 어. 비추천하고요. 근데 이런 부류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이런 개그 네. 좋아하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 약간 근데 이건 B급 개그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고 아야 B급 하기에는 좀 어려워. 왜냐면 네, 그 어려워요. 당시에 정치를 다 공부하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봐도 되는데. 등간에. 저는 아재 개그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재미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비추합니다. 네. 비추하고요. 별점은 그 당시에 74년도에는 제가 별점을 5점 줬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1점 1점. 네, 별점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한 줄 평은 보자마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아재 개그의 총집합. 네. 그렇죠. 아재 개그도 이렇게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아재 개그가 왜 아재 개그의 총집합이라는 뜻은 속뜻이 있어요. 속뜻이 저한테는 아재 개그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최보람 시리즈라든가 그 만약에 그게 총집합돼 있다면 그 당시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였던 근데 거고. 아재 개그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요새 그게 또 조금씩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그나마 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추천해드려도 되겠네요. 추천이가 비추천인가요? 반 추천을 하죠. 반 추천. 추천. 아재가 맞아요. 아재가 사실 좀 떠오르기 네, 때문에 요새 그 얘기가 나오는 계속 거죠. 아재 개그가 계속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러면은 있거든요.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영화가. 어쨌든 제가 보기엔 아재 개그의 총집합입니다. 네. 옛날 개그의 그렇군요. 총집합.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일부에서 세이주 씨를 알고 지낸 지가 조금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예전에도 한번 이 영화를 얘기를 해서 네네, 맞아요. 제가 봤었어요. 근데 맞아요. 기억을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추천했어요 이거. 예. 그리고 무슨 짓을 이번에 했죠? 또 처음 보는 마음으로 이걸 봤는데 딱 첫 장면을 본 순간 그거구나라는 게 기억이 났어요. 근데 영화를 제가 얘기하고 며칠부터 봤죠. 아무튼 한 4일간에 걸쳐서 영화를 봤어요. 진도가 너무 안 나가가지고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옆에 종이 이렇게 올려놓고 1화 적으면서 코코넛 제비 얘기하는 화 2화 흑사병이 돌아서 어떤 기사가 어떤 성으로 갔는데 무슨 액션 뭐 이렇게 적으면서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여자들만 사는 성이 있는데 네. 성 이름이 탄저병 성이더라고요. 맞아요. 여튼 좋은 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영화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충분히 공감이 가고 블랙 코미디로서 이 감독과 각 배우들이 굉장히 열심히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삽입된 만화가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만화의 내용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그림체가 마음에 든 거죠. 그림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중간에 그렇게 만화가 껴가지고 1장, 2장 뭐 이렇게 다음 스텝 이렇게 표현을 해주지 않았다면 끝까지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중간중간 우리를 이렇게 끊어주는 그 재미가 영화를 좀 더 살리지 않았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고 맛이 없었던 점은 사실 한세 씨하고 거의 비슷해요. 의미도 알겠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저한테 너무 안 맞는 코드고 그 제가 영화 씹어먹기 초창기부터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막 험담하고 비꼬고 찌르고 피나고 막 자르고 막 이러는 거는 실없는 얘기 많이 나오고. 네, 되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다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화가 그거의 모든 총집합인 그렇죠. 거라 내가 이번 주에 진짜 세이주 씨한테 제대로 당했구나 네, 저도요.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 주에 또 어떤 영화를 얘기할지 두려워지죠. 이제. 두려워지는 마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어차피 저희가 되게 유명한 영화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고르려고요. 저도 제가 먼저 딱 고른 다음에 이걸로 합시다. 투표를 해야겠어요. 네. 이걸 할지 안 할지. 이걸 하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간에 넘어가죠. 네. 네. 그러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추천은 못 하겠어요. 추천은 네. 못 하겠고 평점은 2점. 네. 이 영화 학사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는 뜻에서 음. 아마 지금까지 준 점수 중에 가장 네. 낮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 74년에는 5점 맞죠? 그건 맞겠죠. 그 당시에도 블랙 코미디 싫어하는 분들은 안 줬겠구나. 그렇죠. 점수를. 저는 그러네요. 그럼 2점이 맞아요, 그럼. 저는 되게 밝은 음.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꽂는 게 좋아요. 네, 말을 네, 할 네. 때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한 줄 평은 암울한 시대의 블랙 코미디. 그게 아서왕이 살던 6세기가 됐건 현재가 이들이 됐구나. 살던 70년도가 됐건 네. 지금이 됐건 네, 그렇군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영화 씹어먹기에서 맨 마지막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영화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 다르다. 네. 그렇죠. 이거를 다시 한번 말을 해주면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싶어서 네네네. 골랐던 게 있었어요. 일부러.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맛있었던 점은 이 영화에서 오는 이 부족함에서 오는 연출과 재치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전개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31년을 뛰어넘는 이 아재 개그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였던 점은 약간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괜찮았던 편집법일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약간 부족한 듯한 너무 지나치게 가는 듯한 편집법과 네. 전개가 말도 안 되게 같다고 해도 구성이 엉성해서 안 되는데 이 음. 영화에서는 구성도 엉성했다라는 네. 게 음. 저예산 티를 낸 걸로도 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일부러 좀 뚝뚝 끊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성의 없이 네네네. 만들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약간 성의 없는 느낌이 네.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거였고 저는 추천이고요. 네. 저는 이것도 남들한테 계속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별점도 4점 줄래요. 너무 추천하셔서 제가 2번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전 나중에 한 2, 3년 지난 뒤에 또 추천할 수도 또 있어요. 추천하면 와, 그때는 이걸- 기억하고 안 볼 거예요. 이걸 2번 보는 건 진짜 힘든 일인데. 그거는 그때는 이 영화 진도가 말고 너무 안 나가더라고요. 이 브라이언의 삶이라든가 삶의 의미 이러고 좋은 영화라고 또 소개해야지. 아니 이름 가리고. 안볼 거예요. 저희 다다음 주에는 저희 태양의 후예 하죠. 태양의 후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죠. 예. 여튼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이주가 1년에 한 번씩은 보는 영화. 아~ 힘들다. 이걸 1년에 한 번씩 봐요? 이거 저는 어떻게 1년에 한 저는 번씩 종종 봐? 생각나서 가끔 가다가 아. 풀 버전은 보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볼 때는 있어요. 아, 그 힘들다. 마녀 사냥하는 거라든가 네. 흑기사 전쟁 장면이라든가 그 보팔 레빗 싸우는 장면이라든가 힘들다. 그런 거 이걸 어떻게? 재밌잖아요. 네. 네. 어쨌든 뭐 세이주 팔다리를 씨의 잘라야 할까 취향이 봐요. 뭔지는 정확히 알겠네요. 네. 세이주 씨 팔다리를 한번 제가 잘라보자. 그래서 영화 감독을 하면은 돈을 못 벌까봐 영화 감독을 포기하고 이렇게 비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74년도로 돌아가셔서 하시면 되지. 그러게요. 왜 그 요새 하는 말 중에 병맛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병맛의 진수죠 이게. 네. 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병신 같지만 멋있는 이 감독이 될까? 그냥 병신 될 것 같은데. 여튼간 그러네요. 네. 네. 비록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의 여정은 허무하게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은 누구보다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한 팀이었습니다. 다음 주 영화 속 주인공들은 한때는 전장의 동지였지만 이젠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다음 주 영화는 워너브라더스와 잭 스나이더 감독에게 꼭 보라고 말하고 싶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62회 영화 씹어먹기는 캡틴 아메리카 3편 11화입니다. 오. 드디어 개봉하는군요. DC에게 마블을 봐라. 그렇죠. 좀 배워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걱정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런 히어로물을 너무 많이 봤나 봐요라는 말을 근래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엊그저께도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 11호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캡틴 아메리카는 이름 정도 알고 그 아이언맨은 알아요. 나 물 마시다 뿜을 뻔했어. 네. 아이언맨은 알고, 잘 알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슈퍼맨도 알고 배트맨도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얘네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얘네가 지금 뭐 활동을 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걸 다 알진 않거든요. 근데 네. 사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영화 씹어먹기 하면서 세이주 씨 덕분에 거의 지금 빠 수준이 그렇죠. 되고 있어서 마블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막 보다가
그 또 요새는 유튜브 같은 데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또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이렇게 영상도 같이 첨부해서 그래서 보다 보니까 국가 등록제와 국가 등록제 나왔다. 넘어서 사이드 스쿼드요? 네. 에서 수어사이드 스쿼드.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자세입니다. 좋은 대단하시네. 자세가 아니라 저는 이번 주에 태양의 후예를 전편을 다시 한번 힐링하는 느낌으로. 예, 힐링하는 느낌. 머리를 이렇게 리부트하는 느낌으로 음. 태양의 후예 전편을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딱 다 보고 났는데 자막에 몬티 파이튼의 후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몬티 파이튼의 후예가 아재 개그의 총집합이었으면 다음 주 영화는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의 총집합이. 총집합이죠. 그러네요. 자, 마블 영화 기대해 보면서 다음 주에 영화 씹어먹기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총집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진행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